형광등이 윙윙거리며 소독약 냄새를 풍기는 가운데 간호사 마야 김은 쓰러진 박철수 의사의 가슴 상처에 피 묻은 손을 굳게 눌렀다. 그녀의 약속은 주변의 혼란 속에서 울려 퍼졌다. 우리가 시작한 일을 끝낼 거예요. 석 달 전 그녀는 단지 학자금 빚에 허덕이는 평범한 간호사일 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 사기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 싸움은 거의 모든 것을 앗아갈 뻔했다. 강변 종합병원의 자동문은 지난 2년간 그래왔듯이 정확히 오전 5시 47분에 열렸다. 마야 김은 익숙한 복도를 능숙하게 걸어갔고 그녀의 수호 성인 메달이 새벽 햇살을 받았다. 26살의 그녀는 이미 치료는 극적인 개입 사이에 조용한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다. 부드러운 손길, 경청하는 귀, 환자를 청구 코드가 아닌 인간으로 보는 단순한 행동, 중환자실은 그녀의 세상이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싫어할 줄 알았다. 다른 병동보다 약간 더 많은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았다. 대신 그녀는 인공호흡기와 모니터 사이에서 자신의 소명을 찾았다. 그곳은 생명이 칼날 위에 놓여있고 모든 결정이 중요했다. 아침인가 아가씨, 89세의 박순자 할머니가 속삭였다. 지난 6개월 동안 3번째 수술과 싸우고 있었다. 노인은 희망 하나만 가지고 이민 와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그녀의 몸은 마침내 시간에 굴복하고 있었다. 마야는 능숙하게 모니터를 확인했다. 오늘은 어떠세요? 당신이 오니 더 낫구려. 당신은 재주가 있어. 재주. 마야는 할머니로부터 평생 이 말을 들어왔다. 할머니는 어떤 사람들은 치유의 손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했다. 마야는 구체적인 의학과학을 선호했지만 박철수 씨의 당뇨병 위기를 예정된 혈액검사 3시간 전에 발견했거나 김미영 씨의 폐색전증을 나타내는 미묘한 호흡 변화를 알아차렸을 때처럼 직감이 그녀가 인정한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졌다. 320호실에는 그녀의 가장 힘든 환자가 있었다. 김민준, 16살, 모범생이자 레슬링 주장이었지만 음주 운전자가 그의 척추와 미래를 산산조각냈다. 그 충격으로 그는 마비되어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에 직면하게 되었다. 안녕 낯선 사람, 마야가 그의 방에 들어서며 말했다. 민주는 강제로 정지된 차에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오늘 오시나요? 민준의 아버지 김영수는 경비원으로 일하며 시간이 될 때마다 방문했지만 병원비는 멈추지 않았다. 5월에 일자리가 생겼어요. 저녁 식사 때 오실 거예요. 마야는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낡은 페이퍼백을 꺼냈다. 더 읽어드릴까요? 그날 아침 처음으로 민준의 얼굴에 관심이 나타났다. 안 그러셔도 돼요. 좋은 이야기에 너무 바쁜 건 없어요. 그녀는 몇 주 동안 그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웃음이 귀한 곳에서 그를 웃게 만드는 캐릭터 목소리를 냈다. 책을 읽는 동안 마야는 연체된 대출 통지서가 계속 울리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84만 7천 원의 월 납부액은 그녀의 월세를 초과했고 납부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수학적 부담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와 민준의 조용한 웃음 속에 빠져 빚은 멀게 느껴졌다. 강변 종합병원이 정상의료재단에 인수된 후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 발표는 의무적인 직원회의에서 나왔다. 정상의 CEO인 박태주는 맞춤 양복을 입고 연단에 서서 그의 결정에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의 옆에는 새로운 의료 책임자인 최수연 의사가 서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신중하게 중립적이었다. 우리는 효율성과 비용 통제에 중점을 둔 새로운 인력 모델을 시행할 것입니다. 박태준이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규직 직위의 15% 감축과 정상의 모범 사례에 맞추기 위한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가 포함됩니다.
마야는 차가운 공포가 뱃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기업의 언어에서 효율성은 실제로 진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 클리닉을 포함하여 우리의 전략적 비전에 맞지 않는 기존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입니다. 나덕배 의사가 갑자기 일어섰고 그의 의자가 크게 긁혔다. 68세의 그는 강변의 전설이었다. 한국에서 복무한 전직 군의관으로 30년 동안 생명을 구했다. 그 프로그램은 이 지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봉사합니다. 박태준의 미소는 그의 눈에 미치지 못했다. 의료는 지속 가능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는 사업이 아닙니다. 나덕배 의사가 반박했다. 신성한 신탁입니다. 방은 조용해졌다. 박태준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실 나덕배 의사님,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 주셔서 기쁩니다. 박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귀하의 직위는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통해 제거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집단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나덕배 의사는 강변 종합병원의 상징이었다. 그는 건물에 있는 의사의 절반을 훈련시켰다. 저는 은퇴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덕배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요청이 아닙니다. 귀하의 퇴직은 이번 달 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야는 나덕배 의사의 얼굴을 보았고 더 큰 것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분노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남자의 통제된 반응을 보았다. 이번 주말까지 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등을 곧게 펴고 목적 있는 걸음걸이로 걸어나갔다. 항복하기보다는 질서정연하게 후퇴하는 군인처럼. 변화는 빠르게 왔다. 마야의 환자 수는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고 그녀는 위험할 정도로 지쳐갔다. 세심한 모니터링, 겁에 질린 가족들에게 절차를 설명하는 데 소비되는 시간, 모두 효율성이라는 재단에 희생되었다. 그러나 그녀를 가장 괴롭힌 것은 보이지 않는 변화였다. 불필요한 검사, 의심스러운 약물, 환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환자를 시스템을 통해 더 빨리 이동시키라는 미묘한 압력. 발표 후 3주 후 마야는 놀라운 것을 알아차렸다. 김민주는 염증성 질환에 대한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았다. 처방 의사는 최수연 의사였다. 마야는 병원 예배당에서 나덕배 의사를 찾았다. 그곳은 사적인 대화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만약 박태준이 선생님이 기록에 접근한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는 왜 척수 손상을 입은 16세 소년이 면역 억제 용량의 프레드니손을 투여받고 있는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나덕배 의사가 말을 끊었다. 또는 왜 신장 질환이 있는 89세 여성이 완전한 신부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시술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마야는 자신이 수집해온 문서 페이지인 자신의 노트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저도 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공격적인 개입, 의심스러운 약물, 모두 최대 환급을 생성합니다. 나덕배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 하나하나가 진료를 서서히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문서화하십시오. 무시할 수 없는 사례를 만드십시오. 그런 다음 주 의료위원회에 가져갑니다. 그것은 위험한 영역이었다. 내부 고발자는 상처 없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마야는 민준, 박순자 할머니,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환자에 대해 생각했다. 돕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나덕배 의사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면허, 당신의 명성을 노릴 것입니다.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곳을 일할 가치가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을 해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까? 위기는 2주 후 민준에게 명백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났을 때 가속화되었다. 마야는 코드 블루가 울렸을 때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방으로 달려가 최수연 의사가
소생 노력을 지시하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에요? 마야가 물었다. 명백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입니다. 최수연 의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나덕배 의사가 갑자기 나타났고 그의 승인되지 않은 존재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떤 약물을 투여받았습니까? 최수연 의사가 마침내 그를 알아차렸다. 나덕배 의사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보안 요원이 당신을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질문에 답하십시오. 기록된 곰팡이, 감염이 없는 16세 외상 환자에게 암포테리신을 투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흉부 엑스레이에서 의심스러운 침윤을 발견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나덕배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젯밤에 그의 필름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폐는 깨끗했습니다. 민준의 리듬은 안정되었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마야는 즉시 재배치되어 그의 진료에서 제외되었다. 보안 요원은 나덕배 의사를 건물에서 데리고 나갔다. 다음 날 아침 마야는 인사부로 불려갔다. 박태준 자신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김 간호사님, 귀하는 승인되지 않은 개인과 기밀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병원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저는 윤리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로 환자를 옹호했습니다. 박태준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러한 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귀하의 고용은 즉시 종료됩니다. 그 말은 공중에 맴돌았다. 2년간의 헌신, 수많은 추가 근무 모두 지워졌다. 그녀의 간호사 면허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이미 불안정한 그녀의 재정 상황은 재앙이 되었다. 그러나 마야가 건물에서 호송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민준, 박순자 할머니, 여전히 정상의 진료를 받고 있는 모든 환자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나덕배 의사에게 전화했다. 해고당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가 방금 전화했습니다. 그는 의학적 조언에 반하여 민준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다음 조치는 무엇입니까? 오말릿에서 만납시다. 1시간 후에. 그리고 마야, 이것은 좋아지기 전에 항상 더 나빠질 것입니다. 술집에서 나덕배 의사는 혼자가 아니었다. 김영수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의 험악한 얼굴은 간신히 억제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 옆에는 마야가 알아보지 못하는 세 번째 남자가 있었다. 마야, 이분은 리처드 최입니다. 전직 FBI 금융범죄 전문가이자 현재 법의학 회계사입니다. 최 회계사가 손을 내밀었다. 나덕배 선생님께서 당신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상적인 도덕적 용기입니다. 제 직업을 유지할 만큼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직업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김영수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정직은 영원합니다. 그들은 오늘 내 아들을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영웅입니다. 당신이 문서화한 것은 패턴을 확립합니다. 최 회계사가 설명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적 연결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이익에 의해 주도된다는 증거입니다. 내부 고발자가 필요합니다. 나덕배 의사가 말했다. 청구 기록, 임원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 마야는 그녀가 아는 직원을 생각했다. 대부분은 다음 해고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인사부의 박선영. 그녀는 제 해고 중에 불편해 보였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다음 날 마야는 조용한 커피숍에서 박선영을 만났다. 인사부장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그녀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확히 어떤 점이 우려되시나요? 박선영이 커피를 주문한 후 물었다. 마야는 테이블 건너편으로 얇은 폴더를 밀었다. 정상이 환자의 복지보다 이익을 체계적으로 우선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영은 내용을 훑어보았고 그녀의 직업적인 가면이 약간 벗겨졌다. 이러한 임상적 우려가 타당하더라도 재정적 동기가 있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패턴이 너무 일관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인수 후에 가속화되었습니다. 박선영은 잠시 마야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가방에 손을 넣어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내 자연스럽게 밀었다. 네트워크가 다운되었을 때 동료가 일부 파일을 전송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나중에 삭제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마야는 즉시 이해했다. 그럴듯한 부인, 기술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마야가 동의하며 드라이브를 주머니에 넣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USB 드라이브에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박태준과 정상의 기업 리더십 간의 내부 이메일에는 향상된 수익 프로토콜과 약물 요법 최적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어떤 절차가 가장 높은 환급률을 생성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 의사를 위한 할당량, 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추적 시스템, 잠재적인 법적 노출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 섹션이 있습니다. 최 회계사가 파일을 훑어보며 말했다. 그들은 이러한 관행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규제 조사를 위한 비상계획,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PR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밀 합의를 위해 따로 마련된 자금까지 있습니다. 그들은 환자가 죽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마야가 속삭였다. 나덕배 의사가 창가에 서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결코 강변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메일은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시험 사례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여기서 성공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정상 시설에 시행할 것입니다. 최 회계사가 노트북을 닫았다. 법무장관에게 가져갑시다. 오늘 법무장관실에서의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헬스케어 사기부서의 수석검사인 진서연은 그들이 사건을 발표하는 동안 귀에 깊게 들었다. 그들이 끝마쳤을 때 그녀는 신중하게 노트를 닫았다. 당신이 제시한 것의 절반이라도 정확하다면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본 가장 중요한 헬스케어 사기 사건 중 하나입니다. 직접 증언과 결합된 문서 증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나덕배 의사가 물었다.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진위를 확인하고 증인을 인터뷰하고 철통 같은 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사건을 만드는 동안 환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김영수가 항의했다.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의료위원회는 특정 사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감독관은 청구 관행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은 보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희망했던 즉각적인 조치는 아니었지만 무언가는 되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다음 단계를 논의하면서 나덕배 의사가 그들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명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빠르지 않습니다. 공식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대중의 관심, 마야가 말했다. 만약 환자와 가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다면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론, 어떤 병원도 대중의 신뢰 없이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정상은 상당한 PR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덕배 의사가 경고했다. 그들은 어떤 비난도 왜곡할 것입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야가 반박했다. 그들은 언론에 전략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저녁 내내 문서를 준비했다. 최 회계사는 USB 드라이브에서 가장 유력한 증거를 선택했다. 나덕배 의사는 정상의 프로토콜이 어떻게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썼다. 김영수는 민준의 경험에 대한 강력한 개인 성명서를 기고했다. 다음 날 아침 마야는 김영수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고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야, 강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드 실버, 총기 난사 사건. 마야의 피가 차가워졌다. 그녀는 열쇠를 잡고 기록적인 속도로 차를 몰았다. 병원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경찰차가 정문을 막았다. 구급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나덕배 의사가 경찰관과 논쟁하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그의 곁에 다가가며 물었다. 무장한 개인이 로비에 있습니다. 총성이 들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경비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누구예요? 소문에 따르면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6개월 전에 마약 사용으로 해고된 전직 연구원입니다. 그는 당시에 협박을 했지만 병원은 보안을 줄였습니다. 마야는 논의, 과도한 주의로 묵살된 경고를 기억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만약 전력이 손상되면 중환자실 환자들이 위험에 처합니다. 그들은 건물을 돌며 나덕배 의사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접근 코드가 있는 유지보수 터널을 찾았다. 희미하게 불이 켜진 통로를 통해 이동하여 기계실에 나타났다. 발정이 제어 장치. 나덕배 의사가 벽면 패널을 확인하며 말했다. 우리는 백업 시스템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빈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 중환자실로 향했다. 그들이 접근했을 때 발정이 제어 장치를 확인해야 할지, 봉쇄 프로토콜을 따라야 할지 토론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덕배 의사가 계단문을 열었다. 3명의 인물이 놀라서 돌아섰다. 김성현 의사, 최수연 의사, 그리고 젊은 간호사. 나덕배. 최수연 의사가 놀라움을 가라앉히고 먼저 분노로 바뀌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무단 침입입니다.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위독한 환자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은 즉시 보안을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야가 말했다. 보안은 무장한 개인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현 의사가 앞으로 나섰고 안도감이 분명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발정이 제어 장치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토콜은 봉쇄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지만 전력이 끊기면 환자가 죽습니다. 나덕배 의사가 말을 마쳤다. 프로토콜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최수연 의사가 대답하기 전에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총격, 이전보다 더 가까이. 발정이 제어 장치를 확인하겠습니다. 나덕배 의사가 말했다. 마야, 중환자실로 가세요. 같이 가겠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주복도로 이동했다. 발정이 패널은 30야드 떨어져 있었다. 그들이 접근했을 때 무거운 발소리가 홀의 먼 끝에서 울려 퍼졌다. 한 남자가 소총을 옆에 든 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김재현, 전직 연구원, 이제 무장하고 위험하다. 저기, 나덕배 의사가 창고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그들은 김재현이 모퉁이를 돌자마자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문틈을 통해 그들은 그가 중환자실 입구에서 멈춰서서 소총을 안쪽에 보이는 환자 쪽으로 올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야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논쟁이나 결과 고려할 시간도 없이 그녀는 창고에서 나와 김재현과 중환자실 문 사이에 자신을 배치했다. 김재현 씨, 그녀가 꾸준히 말했다. 총을 내려놓으세요. 김재현이 놀라서 돌아섰다. 인식의 새벽. 중환자실 간호사, 당신도 나처럼 해고당했군.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돌아왔어요. 당신도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요.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그들은 내 인생을 망쳤어. 한 번 사용한 것으로 해고했어. 내가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 마야는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중환자실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에요. 박태준이 결정했어. 최수연이 지지했어. 그들은 어딘가에 숨어 있어. 그렇다면 여기는 찾을 곳이 아니에요. 마야는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완전히 노출되었다. 이 환자들을 내버려 두세요. 잠시 동안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김재현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소총이 약간 내려갔다. 그러나 중환자실 내부의 소음이 그의 관심을 다시 집중시켰다. 마야는 그의 사격선에 직접 들어섰다. 거기서 쏘고 싶다면 먼저 나를 쏴야 할 거예요.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뒤에서 강화 유리창을 통해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문에서 멀리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켜. 김재현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아. 그럴 수 없어요. 이들은 제 환자이고 제 동료입니다. 복도 먼 끝에서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평형을 깨뜨렸다. 나덕배 의사가 손을 든 채 창고에서 나왔다. 김재현 씨. 그가 권위 있는 목소리로 불렀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팀의 귀중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든 이것은 옳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김재현은 이 새로운 위협 쪽으로 소총을 휘둘렀다. 나덕배 선생님, 당신도 해고당했군요. 그랬지. 하지만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이 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무고합니다. 그들은 단지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덕배 의사는 그가 말하는 동안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내려가 김재현의 관심을 중환자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총잡이와 취약한 환자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다. 그러자 행정구역에서 날카롭고 권위 있는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즉시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보안 요원이 자신의 무기를 든 채 복도 먼 끝에 들어섰다. 갑작스러운 상황 악화는 잠재적인 항복의 순간을 깨뜨렸다. 김재현이 소총을 들었다. 보안 요원이 발포했다. 김재현이 응사했다. 나덕배 의사가 달려들었다. 그러자 침묵이 흘렀고 바닥에 쓰러지는 부드러운 소리만이 들렸다. 마야는 의식 없이 움직여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 달려갔다. 보안 요원은 어깨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김재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덕배 의사는 총격전에서 부상을 입어 자신의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마야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가슴 상처에 손을 댔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야, 나덕배 의사가 약하지만 꾸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중환자실로 가세요. 환자들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간호사들이 있어요. 지금은 당신이 저를 필요로 해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찾았고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잡았다. 항상 옹호자. 처음부터 당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의료진이 그들을 둘러싸고 그의 진료를 이어받았다. 스와트 요원이 마야를 부드럽게 안내했다. 다음 몇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갔다. 김재현은 사망 선고를 받았다. 보안 요원은 안정되었다. 그리고 나덕배 의사는 수술을 받기 위해 급히 이송되었고 그의 상태는 위독하지만 안정적이었다. 마야는 익숙한 얼굴로 둘러싸인 대기실에 있었다. 김영수가 도착했다. 최 회계사는 전화를 걸어 법무장관실과 협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선영도 소식을 듣고 왔다. 정상에서 사임했습니다. 박선영이 마야에게 조용히 말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증언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광기가 멈춰야 합니다. 외과의가 여전히 수술복을 입은 채 나타났다. 나덕배 의사는 수술에서 나왔습니다. 총알은 심장을 빗나갔지만 폐를 손상시켰습니다. 회복은 길겠지만 합병증이 없다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안도감이 느껴졌다. 하루가 저녁으로 저물어갈 때 마야는 나덕배 의사의 회복실 창가에 서서 산이 마지막 햇빛을 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가 시작한 일을 끝낼 거예요. 그녀는 진정제를 통해 그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삭였다. 정상이 모든 것에 대해 대답하도록 할 것입니다. 석 달 후 마야는 분비는 법정 뒤쪽에 서서 박태준과 최수연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법무장관의 조사는 대중의 분노와 꾸준한 내부 고발자의 흐름에 힘입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다. 혐의는 광범위했다.
헬스케어 사기, 공모, 무모한 위험, 사법 방해, 박태준의 경우 과실치사, 마야의 간호사 면허는 공식 사과와 함께 완전히 복원되었다. 나덕배 의사의 회복은 느리지만 꾸준했다. 그는 현재 헬스케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규정을 초안하는 주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있었다. 마야는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대학병원은 진료 결정이 청구보다는 결과에 계속 집중되도록 설계된 새로운 환자 옹호 프로그램의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다. 민주는 놀라운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대학병원이 승인한 실험적 치료법, 정상이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치료법은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상당한 기능을 회복했고 이제 특수 보조기를 사용하여 짧은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졸업식에서 무대를 가로질러 걷는 것이었다. 법원 밖에서 기자들이 정상 사건을 밝힌 작은 그룹 주변에 모였다. 김영수는 그들의 비공식 대변인이 되었다. 오늘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는 언론에 말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의료 시스템을 치유자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 신성한 신탁으로 되돌릴 때 올 것입니다. 사업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마야는 군중에서 빠져나와 나덕배 의사가 앉을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몇 주 동안 본 모습보다 훨씬 좋아 보였고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다. 다음 조치에 대해 물어봤나요? 그녀가 앉자 그가 물었다. 마야가 미소를 지었다. 항상요. 하지만 내일 일하러 돌아갈 거라고. 내 환자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헬스케어를 고치는 진정한 일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일어난다고 진실을 말했어요. 나덕배 의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 딸이지. 그들은 묵묵히 앉아 주변의 삶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약속에 서두르는 사람들, 손을 잡고 걷는 커플, 우는 아이를 위로하는 어머니, 삶을 구성하는 평범한 순간들. 있잖아. 나덕배 의사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잊을 수 없는 말을 해준 지휘관이 있었어. 그는 의학은 단지 과학적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고통과 치유 사이에 서는 것이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굳건히 서는 것이라고. 내가 아는 누군가처럼 들리네요. 마야가 대답했다. 그들이 주차장으로 돌아갈 때 마야는 완결감을 느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제도적 변화는 결코 빠르거나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가 바뀌었다. 선이 그어지고 기준이 높아졌다. 한때 학자금 대출과 초과 근무 급여를 걱정하는 평범한 간호사였던 마야 김은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찾았다. 치유하는 사람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 사이에 신성한 신탁을 지키고 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바깥에는 인간의 승리와 실패를 목격한 산이 수평선에 영원히 서 있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너무 오랫동안 처음으로 이익의 냄새가 아닌 희망의 냄새를 풍겼다.